가끔 옆구리가 저릿하거나 당기는 느낌 있으셨나요? 걷다가 옆구리가 찌릿하고 앉아 있을 때도 비슷한 통증이 왔는데 그냥 별일 아니겠지 싶어 넘기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진료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그 사소한 느낌 때문에 목숨을 건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 정도는 괜찮죠?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도 계셨는데요. 막상 검사해 보면 전혀 괜찮지 않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한 분은 딸아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옆구리가 뻐근하다고 몇 달을 참고 지내셨죠. 결국 병원에 오셨고 검사 결과 신장에 문제가 있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치료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정기검진도 잘 받으시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세요. 그때 안 갔으면 어쩔 뻔했냐며 웃으시더라고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시작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옆구리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겪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이 사소한 통증의 정체를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런 중요한 건강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집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열의 9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그냥 근육을 좀 삐끗한 것 같아요.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아픈 줄은 아는데 그게 장기 문제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신 거죠. 그런데요, 우리 옆구리 안쪽엔 정말 중요한 장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신장, 간, 췌장, 담낭, 대장. 생각보다 많은 기관들이 이 위치에 몰려 있어요.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통증은 꼭 옆구리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의사들도 처음엔 이걸 잘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파스 붙이고 지켜봅시다. 이런 말을 들으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진료하면서 하나 배운 게 있어요. 옆구리 통증 절대 단순하지 않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더더욱요. 장기 기능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병원을 가보면 어느 과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정형외과 갔다가 내과로, 내과에서는 또 다른 과로, 그 사이에 중요한 시간은 계속 흘러가 버려요. 심지어 통증의 원인이 전혀 다른 곳일 수도 있어요. 오른쪽 옆구리 아픔은 담낭 문제, 왼쪽 통증은 신장의 이상, 심한 경우 대상포진이, 피부에 아무 증상 없이 통증만 먼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냥 담이 들었나? 하고 넘기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는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근육통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 그리고 그걸 구분하는 법이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것, 제가 직접 그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62세 여성분이 응급실로 실려 오셨어요. 얼굴은 하얗게 질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흐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오른쪽 옆구리가 너무 아파요. 살이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아팠는데요. 그냥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초반엔 은근히 땡기듯 아프기만 했답니다. 파스를 붙이고 찜질도 해봤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아들 생일상을 준비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갈비찜 좋아하거든요. 근데 국물 맛 좀 보다가 갑자기 옆구리를 칼로 찌르는 것처럼 아프더라고요. 순식간에 숨이 가빠졌고 손에 쥔 국자도 떨어뜨리셨다죠. 가족들이 놀라서 병원 3군데에 전화했지만 어느 과로 가야 할지 몰라 결국 가까운 정형외과로 가셨습니다. 근육통이라며 진통제만 처방받고 오셨대요. 하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습니다. 내과에 가서 피 검사도 하고 초음파도 받았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다는 말만 들으셨답니다. 그러던 중 소변색이 탁하게 변하더니 통증이 심해져서
결국 응급실로 오시게 된 거죠. 제가 CT 촬영을 했습니다. 결과는 급성 담낭염. 담낭은 간 옆에 붙은 기관인데요. 염증이 생기면 오른쪽 옆구리나 등까지 통증이 번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 섭취 후에 더 심해지곤 하죠. 그날 그분이 갈비찜을 여러 번 맛보셨다는데 그게 통증을 악화시킨 결정적인 계기였던 겁니다. 다행히 치료는 빠르게 진행됐고 지금은 잘 회복하셨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냥 근육 땡긴 줄만 알았죠. 그분은 지금 아들 생일도 다시 챙기고 함께 외식도 하신답니다. 다만 기름진 음식은 조심하시죠. 옆구리 통증을 흔한 근육통으로만 생각하면 큰일 나는 이유 이제 조금 감이 오시죠? 이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옆구리 통증이 생기면 가장 먼저 뭘 하실까요? 파스부터 붙이십니다. 근육통일 거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엔 뜨거운 찜질팩을 얻죠. 그런데요, 이게 첫 번째 실수입니다. 염증이 있는 부위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에 기름 붓는 격입니다. 잠깐 괜찮은 것 같다가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진통제만 반복해서 드시는 경우입니다. 일단 안 아프게만 하자. 이런 생각 누구나 하시죠. 하지만 진통제는 원인 치료가 아닙니다. 불이 났는데 경보기 소리만 꺼놓는 것과 같아요. 세 번째는 가장 위험한 실수입니다. 증상을 검색해보고 그냥 피로해서 그렇겠지. 자세 문제겠지. 이렇게 넘기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수없이 봤습니다. 놓치지 않아도 될 시기를 흘려버리는 경우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픈 자리를 손으로 직접 짚어보세요. 손바닥으로 살짝 눌렀을 때 등 쪽까지 욱신거린다면 신장 문제일 수 있어요. 오른쪽 윗배와 옆구리가 함께 아프다면 담낭이나 간을 의심해야 하고요. 왼쪽 옆구리에서 등으로 통증이 번진다면 췌장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소변색 확인하셔야 합니다. 탁하거나 갈색에 가까워졌다면 그건 신장이나 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일 수 있어요. 얼굴빛도 힌트가 됩니다. 눈 흰 자위나 피부가 노랗게 변했다면 간이나 담도 쪽 이상일 수 있고요. 이런 증상들 중에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혼자 넘기지 마세요. 몸은 항상 정직하게 말해줍니다. 통증은 괜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 문제가 있다는 내 몸의 목소리인 거죠. 그 목소리를 정확히 듣는 방법 지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신가요? 나도 예전에 그런 통증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갔나? 제가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바로 그런 이야기 들을 때입니다. 작년 이맘때 한 어르신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데도 무려 6개월을 참고 지내셨더라고요. 왜 그랬냐고 여쭤보니 나이 들면 다 그렇다길래요. 이러셨어요. 병원에 오시게 된 건 며느님 덕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상해요. 이건 그냥 넘기면 안 돼요. 강제로 손을 끌고 오셨대요. 검사 결과 신장에 작은 종양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직 초기였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진짜 위험했을 수도 있었어요. 수술을 마친 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무서웠어요.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 짐이 될까봐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요, 아파도 말 못하고 가족 눈치부터 보십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손자 학교도 데려다 주고 동네 친구들이랑 등산도 다니십니다. 그때 병원 간 거 진짜 천만다행이었어요. 그렇게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혈뇨는 몸이 보내는 아주 마지막 신호입니다. 특히 아프지도 않은데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온다? 그건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눈 흰 자위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이나 담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이런 신호들을 절대로 그냥 넘기지 마세요. 초기엔 통증도 없지만 조금만 늦어지면 그땐 선택권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조기에만 발견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분처럼 건강을 되찾고 손주와 웃고 친구들과 나들이도 가고 내 인생이 다시 열린다. 그런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사실은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 영상 하나가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어요. 몸이 말하는 신호에 귀 기울이시고요. 지금부터는 절대로 참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가장 소중한 사람이니까요. 며칠째 잠을 못 자고 앓다시피 하던 분이 계셨어요. 올해 이른을 바라보는 68세 여성분이셨죠. 선생님, 왼쪽 옆구리가 며칠째 타들어가듯 아파요. 움직이지도 못하겠어요. 그분이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한 말이었습니다. 특이했던 건 아픔의 위치와 모양이었어요. 옆구리에서 등 쪽으로 띠처럼 감싸는 통증이었거든요. 이미 다른 병원에서 허리 디스크 같다는 진단을 받고 물리치료도 주사도 여러 번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낫지를 않으니 혹시 몰라 저희 병원까지 오시게 된 거였죠. 제가 환부를 살펴보는 순간 느낌이 왔습니다. 이건 디스크가 아니에요. 대상포진입니다. 보통 대상포진 하면 물집부터 떠올리시지만 사실 통증이 먼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물집보다 통증이 먼저 오고 물집은 며칠 뒤에야 생기거든요. 이분도 그랬어요. 옆구리 통증이 며칠 먼저 오고 이후에 작고 흐릿한 물집이 띠를 따라 올라왔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진단이 돼서 항바이러스 치료를 빠르게 시작했고 큰 후유증 없이 회복하셨어요. 그런데요,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처음엔 몸만 회복되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 다시 오셔서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예전에는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가요. 경로당은 젊은 사람들이나 가죠. 하시던 분이었는데요. 이젠 동네 요가 수업도 다니고 교회 성가대에도 다시 참여하고 계신답니다. 그날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때 진단 못 받았으면 저 지금도 누워만 있었을 거예요. 이제는 숨 쉬는 것도 감사해요. 순간 저도 울컥했습니다. 사실 대상포진은 초기에 잡으면 회복이 쉽습니다. 하지만 치료가 늦어지면 신경통이 수개월, 수년씩 남기도 하거든요. 그분처럼 통증이 한쪽으로만 나타나고 띠처럼 퍼진다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디스크인가? 나이 들어서 그런가? 이렇게 넘기지 마세요. 그 통증 하나가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통증으로 고생하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 이야기 마음에 오래 남으셨죠? 사실 저도 이런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먹먹한 감정이 올라옵니다.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그렇게까지 아프진 않으셨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이죠.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자기 아픔도 쉽게 말하지 못하세요. 이 정도는 다 그렇지. 괜히 병원 가서 남 걱정 끼치지 말자 하고 혼자 견디시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적 있으신가요? 그냥 소화불량인 줄 알았던 증상이 결국은 담낭염이었고 허리 디스크인 줄 알았던 고통이 사실은 대상포진이었고 다들 처음엔 설마 하셨지만
제대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몸이 보낸 신호를 놓치지 않은 겁니다. 사람 몸은 어느 순간 갑자기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냅니다. 이 부분 좀 봐달라. 이제는 쉬어가자. 도움이 필요하다. 하고요. 그런데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넘겨버리면 우리는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그게 저는 제일 안타까워요. 왜냐면요.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인생을 바꿔주기도 하거든요. 다시 동네 산책을 하고 취미 활동도 하고 손주랑 웃으며 사진도 찍고 그 시작은 지금 이 통증 혹시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하고 마음을 여는 데서부터 출발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병원을 찾아가기 전에 우리 스스로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제가 35년 진료하며 수없이 반복해서 본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첫째, 통증의 위치입니다. 오른쪽 옆구리 위쪽이 아프다? 간이나 담낭을 확인하세요. 특히 기름진 음식 먹고 통증이 심해진다면 담낭염일 수 있습니다. 왼쪽 옆구리 통증이 등 쪽으로 번진다면 신장, 췌장을 의심해야 해요. 둘째는 동반 증상입니다. 소변색이 진하거나 거품이 많다면 신장 문제, 눈이나 얼굴이 노랗다면 간, 담도 계통 문제일 수 있어요. 셋째는 통증의 모양과 패턴입니다. 옆구리에서 등까지 띠 모양으로 아프다면 대상포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절대 혼자 참지 마세요. 파스 붙이거나 찜질하고 며칠 기다려보자는 생각, 그게 병을 키우는 겁니다. 인터넷 찾아보고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무조건 병원부터 가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면 내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거기서 필요한 진료로 연결해 드릴 수 있어요. 이건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건강을 지키면 사랑하는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고 해보고 싶었던 일들 두려움 없이 시작하실 수 있어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통증 하나에 귀 기울이는 습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그게 건강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이제부터는 작은 통증도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게 당신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꼭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진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첫째, 통증 일기를 써보세요. 언제부터 아팠는지, 하루 중 언제 더 심한지, 어떤 자세에서 심해지는지 이런 걸 적어두면 의사가 진단할 때 아주 중요한 정보가 됩니다. 특히 식사와 통증이 관련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기름진 음식 먹고 아프면 담낭일 수 있고 공복에 더 아프면 위나 십이지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복용 중인 약을 정리해서 가져가세요. 혈압약, 당뇨약, 혈전이나 순환제도 포함입니다. 이런 약들이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셋째, 검사 당일 준비입니다. 혈액 검사는 공복 상태가 가장 정확합니다. 적어도 8시간은 음식 드시지 마시고 물은 소량 괜찮지만 커피, 차는 피하셔야 해요. 또 하나, 소변 검사도 중요합니다. 병원 가기 직전에 소변을 다 보지 마시고 조금은 참고 가세요. 전날에는 무리하거나 과한 운동도 가능하면 피해 주세요. 넷째, 가족력도 알려주세요. 담석, 신장 결석 같은 질환은 가족 내력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어머니, 형제, 자매 중에
비슷한 병력이 있다면 그 정보도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증상을 축소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하시거나 참을만해요 라고 스스로 줄이지 마시고 느끼시는 그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표현 하나가 의사에게는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응급실에 가야 할 상황도 기억하세요. 통증이 심해 참기 어렵거나 계속 구토를 하거나 소변에 피가 섞이거나 얼굴이나 눈이 노래진다면 그땐 망설이지 말고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이런 증상은 시간이 생명을 좌우할 수 있어요. 이 모든 준비가 결국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행동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그보다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35년 동안 환자 곁에서 지켜본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정리한 것입니다. 옆구리 통증 하나에도 이렇게 다양한 원인이 있고 접근 방법도 전혀 다르다는 것 오늘 처음 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섬세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혹시라도 몸에서 보내는 작은 신호가 있다면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 문을 두드리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내 몸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작은 변화 하나로 다시 활기찬 삶을 찾는 걸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믿을 수 있는 건강 정보,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들만 꼭 골라서 전해드릴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정보가 더 멀리,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 중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나눠주세요. 작은 영상 하나가 누군가의 건강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의학 정보입니다.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며 체질과 병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상이든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의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은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지 않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고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